자, 28, 29, 30 순서대로 그냥 쭉 바로 풀 건데 28번부터 자, 28번에 자, 어느 정도 해석은 했을 것 같고 집합 X가 1에서 5까지 원소가 5개 있는 상태고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 F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이죠.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이 생겼으니까, 그치? 그럼 일단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팩토리얼이 될까? 5 팩토리얼이 되면서 120까지가 됩니다. 그쵸? 그럼 전체 경우에서 분모는 120이 들어갈 거고 이제 조건 2개 만족시키면 되는데 뭐 가나 조건까지는 해석이 참 편하네요.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F1과 F3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조합을 써서 함수의 개수를 세 나가겠다. 그쵸? 그 다음에 다시 F2랑 F4도 이렇게 대소관계가 명확하니까 자, 이 둘을 선택할 때도 조합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명확한데 뭐 여기까지만 나오면 되게 문제가 무난하게 편하게 풀렸을 거. 근데 문제는 이제 나 조건인데 나 조건을 보니까 갑자기 함수 F의 역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F1-F5의 값이 항상 F 인버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킨 함수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좌변에 있는 식의 표현은 1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럼 분명히 여기 있는 1과 5라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가조건에서 보니까 어쨌든 F1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나,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기준으로 잡을 특정 함수값은 F1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F1을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차이가 F 인버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우변에 있는 이 역함수의 함수값이 얼마인지 정해져야 F5도 F1을 바탕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지. 그럼 첫 번째 설정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역함수의 함수값입니다. 그럼 F 인버스 1이라고 얘기를 하면 1, 2, 3, 4, 5에서 1, 2, 3, 4, 5의 대응으로 만들 때 자, 1이 어디에 누구의 정의역에 의해서 대응이 됐는가를 찾아보는 거다. 그치? 그럼 이 F 인버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얼마까지가 되는 걸까? 5까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말도 안 되는 값이 있습니다. 차이가 지금 함수값의 차이가 5 이상이 난다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여기 함수값의 차이가 최대 4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5라는 값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다는 생각이 먼저 하나 드러납니다. 그쵸? 그리고 F 인버스 1이 그러면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F 인버스 1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 원래 함수값 F1이 얼마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사항은 추론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F 인버스 1이 그럼 만약에 2가 된다는 것도 가능한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얘는 F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1이 되어야 하는 거고 F1과 2는 현재 자, 지금 두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작은 함수값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작은 함수값들은 1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둘 다. 그쵸? 그런데 F 인버스 1이 예를 들어서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F3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자, 지금 F3이 1이 돼버리면 얘는 최소의 함수값이 1인 상태이기 때문에 3보다 작은 함수값이 선택될 영역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 케이스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F 인버스 1이 4가 된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걸까? 안 되겠죠. 얘가 1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함수값의 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변의 함수값이 정해져야 된다는 게 1단계의 순서인 거고 그럼 이 차이를 정하고 나면 이제 그냥 조합으로만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 둘의 두 함수값의 차이를 얘기하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함수값이 누구기 때문에 F1이 되기 때문에 자, F1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워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됐어. 그럼 F 인버스 1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상태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F1이 1일 때를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F1이 1이라면 1, 2, 3, 4, 5에 대응해서 자, 1은 1로 가는 게 확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 짝짓기를 동그라미랑 세모를 좀 쳐볼게요.
1과 3은 대소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2와 4도 대소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5에 대한 조건은 F1이 1로 자동으로 정해졌으니까 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 1 절대값 F5가 그대로 1보다는 크거나 같은 함수값이 돼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1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F5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똑같은 건 안 되겠다. 그치? 2는 될 수 있나요? 되죠. 3도 되고 4도 되고 당연히 5도 되겠네. 그럼 F5가 가지는 전제 조건은 F5는 아무거나 찍어도 좋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F5는 마지막에 막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크기 조건을 가지는 것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죠? F2랑 F4밖에 없죠. 그럼 먼저 F2랑 F4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당연히 조합으로 센다 치면 남은 4개의 원소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몇이 될 거고 4C2가 될 거고 그럼 4C2 두 가지 이렇게 대강 정해놓고 나면 자 크기 순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나면 자 이제 F3이 갈 수 있는 곳은 어쨌든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그대로 F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자동이라서 경우의 수 한 가지에서 자 6이 12, 12가지 경우가 먼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 좀 복잡할 거다라는 생각인 건데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F 인버스 2가 1이 2가 되는 상태니까 우리는 F2가 1인 거를 확정 지을 수 있고 동시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함수값의 차이가 자 2 이상이 나야 되니까 절대값 F1 마이너스 F5의 크기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2, 3, 4, 5 다시 그려놓고 나서 대응관계 확인을 해 나갈 건데 자 F2가 1로 이렇게 대응이 끝났으니까 아까 지금 여기 크기 조건들이랑 그 다음에 이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또다시 크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적어주고 자 5가 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럼 5가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하려면 누가 먼저 정해줘야 될까? 1이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 F1이 얼마인 경우도 생각하고 2인 경우도 생각하고 얼마인 경우도 3인 경우도 4인 경우도 5인 경우도 모조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 상태에서 F1이 2가 되는 것부터 본다 칩시다. 그럼 F1이 2로 갔을 때는 자 지금 여기 두 개 차이가 2 이상이 되려면 F5가 가질 수 있는 게 얼마 이상의 값이 돼야 될까? 4 이상의 값이 돼야 되겠지. 아 그럼 이러할 때는 F5가 4인 케이스거나 또는 5인 케이스를 따져야 되겠네. 근데 F5가 4나 5로 갔을 때 이제 남아있는 원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1은 2로 갔으니까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냥 2보다 큰 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고 4가 갈 수 있는 것도 이 세모 2가 선택한 수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4와 5가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얘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 4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3과 4는 3, 5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하게 선택해도 되는 거니까 자 F3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중에 하나 그치? 두 군데 중에 하나 그럼 남아있는 곳에 F4가 대응될 거니까 얘는 자동이라서 1이 되면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생기냐면 4가지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F1이 2인 경우는 다 했습니다. 그럼 F1이 이제 얼마인 경우를 해야 될까? 3인 경우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그림을 하나 더 그리는 게 낫겠죠? 자 그럼 2는 1로 간 상태고 1 동그라미 3 동그라미 2 세모 4 세모 자 그럼 F1이 3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3으로 대응을 시켜버리면 5가 갈 수 있는 곳이 1 또는 누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차이가 얼마 이상이니까 2 이상 절대값이 있으니까 낮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F5가 1로는 갈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서는 F5가 5로 고정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F3이라는 값이 지금 제한 조건이 많이 생겼죠. 1이 가진 함수값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럼 이때 F3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을까? 4밖에 없겠죠. 그럼 F3이 4로 고정이 돼버리면 F4는 얼마로 고정이 될 거다? 2로 고정이 되니까 얘는 케이스가 가능한 게 몇 가지밖에 안 된다?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1이 4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치? 그럼 F1이 4로 간다라고 하면 1, 2, 3, 4, 5에서 자 2는 1로 1은 4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그럼 F5가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럼 F5가 갈 수 있는 곳은 자 큰 쪽에는 생길까?
안 생기겠다. 그쵸? 차이가 2 이상 나야 되니까 얘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누구 또는 누가 되냐면 2 또는 1인데 1은 또 못 되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로? 2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이 동그라미 F3이 갈 수 있는 곳이 자 얘가 4보다 큰 값밖에 안 되니까 F3은 반드시 얼마여야 되고 5여야 되고 그럼 F2, 4가 마찬가지로 자동이라서 그치 3으로 가면서 얘도 몇 가지? 한 가지가 세워지는 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F1이 얼마로 가는 것까지? 5로 가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F1이 5가 된다는 거 가능할까? 말이 안 되죠. 얘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치? 얘가 5가 돼버리면 F3이 갈 공간이 없으니까 탈락인 겁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케이스를 다 세워보면 12가지에 4가지에 1가지에 1가지니까 다 더해서 6 더하면 18가지가 분자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얘는 한 땀 한 땀 셀 수밖에 없고 조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세울지는 이렇게 빈번히 등장하는 함수값들을 이용한다라는 생각들 됐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이 차이의 값이 정해져야 F1과 F5가 설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역함수 값부터 정해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자 정립을 해 나가십시오. 자 28번이었어요. 랄라랄랄 29번 자 원순열 참으로 많이 했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치? 근데 상황이 복잡할수록 뭐 시키기로 했었지? 고정시키기로 했었다 그치?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의자니까 1, 2, 3, 4, 5, 6, 7 지금 나열을 할 거고 원탁에다가 원형 의자에다가 자 가주권 보니까 6의 이웃한 두수합은 9다. 이거 보면서 그러면 6 양쪽 옆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짝지들이 합이 9인 숫자니까 양옆에 2, 7이 오거나 또 누구누구 올 수 있어요. 합이 9. 2, 7 했으면 3, 6 생각할 건데 6이 쓰였으니까 안 될 거고 누구누구 남았지? 4랑 5가 그치 6 양옆에 이웃할 수 있는 숫자의 짝지들이 됩니다. 그럼 얘들 먼저 배치하자는 생각이 들겠다. 그쵸? 자, 얘도 요까지만 나오면 조건이 참 편할 텐데 자, 나 조건에 보니까 7의 이웃한 숫자를 제외한 네 수의 곱은 12의 배수래요. 자 그럼 곱이 12의 배수 나오자마자 이 12 소인수분해 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치? 그러면 그 안에 2라는 소인수는 최소 2개 이상 들어있어야 되고 반드시 3도 곱해져야 되니까 3의 배수도 곱해져야 된다 이 생각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정리를 해 나가 봅시다. 어쨌든 6의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인 걸로부터 6 양옆에 있는 대상들부터 정해 나갈 건데 자 지금 7자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회전해서 중복하는 횟수를 센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럼 먼저 누구를 고정한다는 생각이냐면 6이 대장 느낌이 있지 않아? 그럼 6을 고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6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7군데 나오긴 하는데 사실 다 어떤 경우지 회전하면? 같은 경우지. 그럼 6을 고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상황이 되는 걸까? 한 가지. 그럼 6은 여기에 그냥 고정된 자리로 정해놓고 시작해도 돼요. 그럼 고정하고 나면 이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다 정해지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얘는 원순열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를 한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6 양옆에 2, 7이 오는 케이스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6을 고정하고 나서 양옆에 2와 7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2랑 7이 이렇게 오는 거랑 7, 2 오는 건 어떤 경우일까? 다른 경우가 되겠다. 그치? 그럼 다른 경우로 자리 바꾸면서 나중에 2배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놓고 이 케이스에서 먼저 세워봅니다. 자, 2랑 6을 이렇게 2랑 7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요 네 자리의 숫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는 7의 이웃한 숫자를 7의 이웃한 숫자는 이렇게 3개의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숫자를 곱해서 자, 누구의 배수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12의 배수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 6, 7에서 지금 현재 6이랑 7은 이미 썼으니까 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숫자 중에 여기 한 자리에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럼 남은 내수의 곱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럼 12의 배수면 적어도 누구의 배수를 포함해야 될까? 3의 배수는 하나 포함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의 배수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냐면 3이랑 6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6은 어차피 요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3이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적어도 7 옆에 누구는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 3은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를 한 거야. 그럼 요 자리에는 3은 못 들어가고 요 자리에 이제 또 못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볼 건데, 자, 남아있는 내수를 지금 곱한다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5개 중에서 4개만 곱하게 될 건데, 그럼 3은 반드시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2는 이미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짝수가 하나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짝수는 지금 누구 있냐면 2, 4, 6이 있었어요. 그럼 6은 어차피 못 쓰니까 필요 없는 거고 2가 반드시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럼 2 말고 4가 마찬가지로 여기 바깥쪽에 빠져나와 있다면 곱해서 2라는 인수가 2개 이상 생길 수 있을까? 없는 상태죠. 그럼 절대 누구도 못 들어간다. 이 안에 4도 못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3이랑 4가 들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면, 자, 지금 여기에 갈 수 있는 숫자는 1 또는 2 또는, 아이고, 2는 이미 없구나. 그치. 2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1 또는 그럼 뭐밖에 없냐면 5밖에 없는 거고. 그럼 1, 5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를 곱했을 때 1 제외하고 곱해도 당연히 12의 배수 만들어지고 5 제외하고 4개 곱해도 12의 배수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1 또는 5가 올 수 있는 자리로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이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1 또는 5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이 자리에 1 또는 5가 올 수 있으니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냐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럼 남은 자리에 지금 2는 고정됐으니까 이 세 자리는 더 이상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배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 생기냐면 3팩토리얼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2, 6, 12에서 12가지가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런데 아까 이 2과 7이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랬고, 바꾸면 어차피 구조는 똑같은데 경우의 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대로 몇 배를 해도 좋다? 2배를 해도 좋다. 그래서 이 7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따져서 곱하기 2팩에서 자 24가지가 먼저 세워진다 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줍니다. 컷.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6 양옆에 4랑 5가 오는 케이스를 셀 건데, 자, 6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4랑 5가 이렇게 왔다 치면 마찬가지로 두 개 자리 어떻게 할 수 있으면서 바꿀 수 있으면서 2팩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시작합시다. 그러면 또 이제 7의 위치가 좀 중요해지는 거겠네. 누가 기준이니까? 7이 기준이니까. 그럼 7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4번 다 세면 돼요. 어렵지 않아. 봐봐. 지금 보면 어차피 2의 배수는 이렇게 3개밖에 없고 3의 배수는 이렇게 2개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12의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4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짝수는 2개 이상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런 거 따진다 치면 여기에 7 왔을 때부터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 7이 오게 되면 이렇게 3개의 수랑 이제 이렇게 4개의 수를 분류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여기에 누구 배수는 이미 들어갔지? 3의 배수 들어갔고, 그럼 여기서 3 하나, 2 하나는 채워진 거야. 그죠? 그럼 요 자리에 이제 남아있는 숫자 찾아보면 1, 2, 3, 4, 5, 6, 7 중에 7 썼고, 4 썼고, 5 썼고, 6 썼으니까 자, 1, 2, 3 남아있는 숫자 1, 2, 3이 여기에 배치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짝수가 하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4는 절대 못 곱해지니까. 그럼 2는 반드시 오른쪽에 포함돼야 될까? 왼쪽에 포함돼야 될까? 오른쪽에 포함돼야 되겠지. 그럼 이 자리에 누구는 절대 못 온다? 2는 못 온다.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구밖에 없고 1, 3밖에 없는 상태고, 그럼 여기 1 또는 3이 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케이스 몇 가지에다가 2가지에다가, 그럼 자, 이 자리 이제 다 정해졌으니까 남은 두 자리는 막 배치해도 되니까 나머지 배열하는 게 몇 팩토리얼이냐면 2팩토리얼이겠죠. 거기에서 4와 5와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까지 하면 얘는 지금 8가지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요. 그럼 7이 이제 요 자리에 있을 때, 요 자리에 있을 때, 요 자리에 있을 때, 자, 보조리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에 2팩 곱하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 곱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여기 할까? 마지막에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해? 다 해?
그럼 6, 4, 5 적어놓고 이제 네 자리 적어놓고 여기 7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의 숫자 배제하고 그럼 생각해보자. 쉬워요. 이미 누구의 배수 만족시켰어요? 12의 배수 만족시켰어요. 그럼 여기는 막 배치가 돼도 된다는 생각이지. 그럼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남아있는 숫자 막 배치해도 되니까. 그럼 3팩에다가 또다시 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자, 그렇게 해서 6이 12 이렇게 세주면 되고 그럼 7이 이제 요 자리 들어갔을 때도 생각할 건데 요 자리 들어간 거랑 요 자리 들어간 거랑 구조가 어떻지? 같지. 그래서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럼 요 자리 들어갔을 때만 이제 세면 되겠네. 그쵸? 자, 그 자리 들어간 것만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럼 6, 4, 5 들어가고 여기에 4자리가 남았었는데 자, 요 자리에 이제 7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렇게 빼고 생각해도 4랑 6이 계속 들어가거든? 그럼 누구의 배수 고정되니까? 12의 배수 보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남아있는 숫자 아무렇게나 배열해도 돼서 몇 팩에? 3팩 곱하기 2팩 하면서 자, 이게 그러면 12가지가 3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36에다가 얼마 더해서 8 더해서 여기가 44가 생기겠죠. 아까 앞에서 생긴 게 24가지니까 이거 2가지 더한 게 답일 수밖에 없지 않냐. 끝! 자, 29번 이렇게 한 땀 한 땀 세시면 되고 30번으로 갑시다. 자, 30번에 보면 숫자 카드 1, 2, 4, 8 있고 공 8개 있고 똑같이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상자의 번호가 1, 2, 4, 8이 적혀 있습니다. 자, 2가지 가나 조건에 맞게 빠짐없이 카드와 공들을 집어넣는데 가조건 보니까 상자 1에는 반드시 1개의 카드를 넣고 상자 8번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카드를 넣겠대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2번이랑 4번 중에서 카드가 안 들어가는 상자가 반드시 뭐한다?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이거 봤을 때 자, 공부터 넣어야겠어요? 카드부터 넣어야겠어요? 카드부터 넣는다는 생각이 들지 애초에 개체수도 적으니까. 그래서 카드 개수 먼저 집어넣으면서 분류하겠다는 생각이고 나 조건을 보니까 지금 n이 2, 4, 8인 거니까 그냥 상자 2랑 4랑 8에는 자, 지금 2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자, 지금 n이라는 번호가 적힌 n번 상자에는 자, n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거나 또는 아니면 공을 n개 이상 넣으라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뭐 하면 되는 거지? 만족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자, n의 배수 카드를 넣지 못하면 공을 n개 이상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럼 어쨌든 카드를 집어넣어야 공을 어떻게 넣을지 눈에 보인다는 거 생각이 들죠? 그럼 카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씩 더 배치를 해봅시다. 자, 카드 개수부터 분류하면 여기 1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최대 몇 개의 카드가 들어갈 수 있을까? 3개. 그치? 몰빵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가장 쉬운 상황이니까 얘부터 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8번이 적힌 상자에는 8의 배수 카드가 들어가거나 공을 8개 이상 넣어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지금 2와 4는 현재 숫자 카드가 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공들이 몇 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냐면 2개 이상이랑 몇 개 이상? 4개 이상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8번에는 8개 이상의 공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건 애초에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럼 얘가 8개 이상의 공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반드시 여기 숫자 카드 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8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8이 없으면 여기 공이 몇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8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 2개랑 4개를 더 채울 수가 없는 거거든. 이해하겠어? 그럼 여기 8이라는 카드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카드는 몇 개만 더 정하면 되냐면 2개만 더 정하면 되겠네. 8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지금 1번 상자는 전혀 전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카드만 배치하고 나면 공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카드를 정하러 갑시다.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지금 후보가 1, 2, 4가 있어요. 8은 필수였으니까. 몇이 생길 거고 3시 2가 생기겠다. 그쵸? 3C에서 카드 집어넣고 나면 이제 여기는 공을 막 넣어도 되고 여기도 공을 막 넣어도 됩니다. 그럼 공에 들어가는 개수를 A, B, C, D라고 하면 당연히 중복조합이죠. 똑같은 거 집어넣는 거니까. 이해했어? 이게 합이 총 8이 돼야 되고 이건 2 이상이고 이건 4 이상이에요. 6개 미리 담는다고 생각하면 몇 H면? 4H2가 되겠지. 그래서 3C에다가 4H2 곱하면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럼 3 곱하기 5C니까 10해서 여기서 30가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1절인 거죠. 그래서 1개, 3개짜리는 쉬워요. 그럼 이제 1개 몇 개짜리로 가야 될까? 2개. 그럼 여기 2개 주고 나면 여기 몇 개이거나 1개이거나 여기 1개이거든. 대신에 위에 거 해석하면서 이 일이 자연스러워졌어.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포함돼야 된다? 8이 포함돼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는 8을 반드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럼 이제 들어가는 카드를 선정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게 여기에 누구의 배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2의 배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를 했어? 그럼 이 자리에 2의 배수가 들어가는 케이스랑 안 들어가는 케이스를 분류를 할 건데, 지금 나한테 남은 카드가 1, 2, 4고 2의 배수는 이렇게 몇 종류 있으니까 2종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2의 배수가 들어간다 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2 또는 4가 들어간다 치면 공의 개수는 여기는 제한 없으니까 0개 이상, 여기도 0개 이상, 다만 여기는 몇 개 이상? 4개 이상, 여기는 몇 개 이상? 0개 이상이니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똑같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고르는 카드의 선택의 개수를 일단 몇으로 정하고 2C 1로 정하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2가 들어갔다 치면 요 양옆의 자리에는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카드 2개를 막 주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한마디로 적어서 보여주면 여기에 1, 4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요거 2개 자리 바꿔서 4, 1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카드 배치하는 것까지 2 팩토리얼 곱하고 나면 이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 되는 건데, 여기 4 이상의 전제 조건만 달렸으니까 몇 H 몇이 곱해진다? 4H, 그치, 4가 곱해진다. 그럼 얘는 7C4가 되면서 7C3이 되는 거라서 7, 6, 5를 3이 1로 나누면 그대로 35가지가 되겠죠. 그럼 2배하고 2배 하니까 70에다가 2배해서 140가지가 여기서 생긴다. 이런 생각이에요. 됐니? 그런데 여기에 2의 배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것도 세야 됩니다.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뭐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 1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2사는 또다시 자리를 막 뭐 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 생길 거고 2 팩토리얼 생길 거고, 대신에 여기 2의 배수가 안 들어가면 얘는 카드 개수가 이제 빵 개 이상이 아니라 몇 개 이상이 들어가야 될까? 그치, 2개 이상, 4개 이상으로 바뀌니까 몇 H 몇이 생긴다? 4H2가 생긴다. 그래서 2 곱하기 10에서 여기서 20가지가 더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헷갈리니까 모조리 적어놓고 가봅시다. 자, 요 상황까지 이제 개수를 센 게 처음에 나왔던 게 30가지에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20가지랑, 그리고 140가지가 더 생긴 겁니다. 요렇게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한 개, 한 개, 2개를 했으니까 한 개, 한 개, 2개 할 차례지. 그것만 하면 끝나. 해봐.